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다시 내 원래 정상 혈당으로 얼마나 빨리 찾아가느냐,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다. 연속 혈당기를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연속 혈당기는 프리스타일 리브레라는 브랜드입니다. 리브레 같은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절대적인 수치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혈당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이를 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혈당을 관리하는데 식품에 초점을 많이들 두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품과 그것을 섭취하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동차를 항상 예시를 드는데 경유랑 휘발유랑 어떤 게 더 좋은 기름인가 선뜻 답을 하기가 어렵죠. 아무리 좋은 무연 휘발유라고 하더라도 경유차에 들어가면은 쓸모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경유라고 하더라도 휘발유에 들어가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식품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식품이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니까 안 좋은 거고 조금 올리니까 좋은 거다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조금 빨리 오르더라도 다시 내 원래 정상 혈당으로 얼마나 빨리 찾아가느냐,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전에 저도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 아플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거의 아픔이 없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팔에다가 부착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조금 안 쓰는 왼쪽 팔꿈치 쪽에다가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부착할 부위를 이 알콜솜으로 잘 닦아주시고 수건이나 마른 거즈로 한번 닦아주시고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일단 여기에 바늘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따주시고 그냥 따가지고 여시면은 여기 지금은 바늘이 없는데 이 바늘 없는 거를 이제 아까 이쪽에다가 살짝 이렇게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왼쪽이든 혹은 오른쪽이든 원하시는 데다가 부착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세게 딱 눌러주시면은 끝이 납니다. 옷을 벗으실 때 조금 조심을 하시면은 그 외에는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제 CGM이랑 앱이랑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리브레 링크라고 앱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가입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태깅을 해보시면은 네, 센서가 준비됐다라고 나오고요. 또 1시간 정도 이제 동기화시키는 시간이 걸려서 1시간 뒤부터 측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CGM에 대한 장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는 사용이 굉장히 간편하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피를 뽑을 필요도 없고 손가락을 찌를 필요도 없고 한번 부착만 해두면은 2주 동안은 혈당 수치, 나의 혈당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예요. 정맥혈이나 그런 것들은 물론 수기로 일일이 적으면 데이터가 쌓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CGM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누적해서 나의 혈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내가 평상시에 저혈당인지 고혈당인지 혹은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식습관을 자동으로 잡아주게 돼요. 혈당을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걸 먹었을 때 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빨리 떨어뜨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CGM을 부착을 하고 나서는 핸드폰에서 계속 혈당이 체크가 되고 있고 볼 때는 또 알림도 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식사를 하면서도 식사를 조금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단점도 있긴 합니다. 제품마다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리브레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원대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어요.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2주마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원이라는 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치가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정맥혈이나 간이 혈당 측정기보다는 조금 수치가 부정할 수 있어요. 다만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평상시 혈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중점을 두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질감이 들 수도 있다는 건데요. 처음 착용하고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내 몸에 뭐가 붙어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는 해요. 부착한 부위에 힘을 주면은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생각보다 그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혈당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혈당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식후 혈당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식사하기 전,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바로, 그리고 식후 30분, 식후 1시간, 2시간, 3시간 이 혈당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나 혹은 식사의 순서가 바뀌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혈당의 변화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같은 음식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혈당 측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음식의 양, 먹는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절하면서 혈당 관리를 조금 더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혈당인지 고혈당인지를 파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뇨 합병증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있지 않으면은 당뇨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조차 당뇨인지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고혈당이 유지가 되면은 모세혈관이 몰려있는 눈이나 신장이나 그런 것에 합병증이 올 수도 있고 심각할 경우에는 다리를 절단하거나 그리고 발이 괴사가 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약을 복용하면서 그리고 혈당이 조절이 됨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당은 조절이 되고 있지만 이게 약으로 조절이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상태가 돼요. 손끝이나 발끝이 저리다 라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 말은 이 손끝, 발끝까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혈액이 끈적하기 때문에 이 영양분이 이 손끝, 발끝까지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애초에 혈당이 높은 상태다라는 것은 세포에서 혈당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약을 통해서 혈당을 낮춰봤자 세포는 이 영양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포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EBM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타입별 식사, 내가 맞게 먹고 있다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당뇨의 정상 수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공복 혈당이 100 이하, 보통 70에서 99 정도가 정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미만, 그리고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수치가 5.7 미만일 때가 정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당뇨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공복 혈당이 140 미만, 식후 2시간 공복 혈당이 140에서 199까지,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가 6.4 미만인 경우에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이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당뇨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한번 본인의 식사와 생활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해 보시면은 평상시에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당뇨인도 활용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당뇨가 아니더라도 혹은 당뇨 전 단계 환자들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당뇨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또 참 아이러니한 게 내가 전날에 뭐 잠을 못 자거나 조금 많이 먹거나 그런 상황에서 혈당을 측정해보고 그때 공복 혈당이 만약에 150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당뇨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140 이상이 나왔다 혹은 200 이상이 나와서 당뇨 진단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한 달 정도 다시 한번 식사를 잘 해보고 그 다음에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그때 돼서도 당혈색소 수치가 예를 들어서 6.4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당뇨에 걸렸구나 라고 그때 인지를 하시면 되시고 혈당 검사했을 때 당뇨 수치입니다 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근데 확실히 내가 뭔가 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로 받아들이시고 한 달 정도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꼭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